몽골에는 몇 달 동안 목욕하지 않는 것이 신성한 축복이라고 믿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곳에서는 여성들이 여러 명의 남편과 결혼할 수 있고 수도의 추위는 너무 강해 당신의 침이 공중에서 얼어 땅에 닿기도 전에 굳어버립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몽골의 일상적인 삶입니다. 몽골은 지구상에서 가장 극단적이고 오해받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몽골은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위치한 내륙국으로 끝없는 초원과 험준한 산맥, 그리고 고대 유목 전통으로 유명합니다. 이제 몽골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전통을 살펴보겠습니다. 몇 세기 동안 몽골에서 목욕하지 않는 것은 단지 용인되는 것이 아니라 존경받는 일이었습니다. 칭기즈칸 시대에는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목욕을 하지 않는 것이 신성한 일이었고 물이 지구의 용맥을 방해해 신들의 분노를 살 위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실 채취가 강할수록 당신이 더 축복받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칭기즈칸의 땀에 젖은 옷을 받으면 그것은 최고의 영예를 뜻했습니다. 오늘날 도시에서는 현대적인 위생이 자리 잡았지만 일부 외딴 지역에서는 여전히 이런 전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몽골의 일부 지역에서는 강한 냄새가 여전히 존경과 전통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우리가 청결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 필요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문화에 의해서도 형성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당신은 몽골인처럼 한 달 동안 목욕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댓글로 예 또는 아니오를 남겨주세요. 이제 생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는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수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겨울 기온은 자주 영하 40도에 달하며 그 정도로 춥다면 침이 땅에 닿기도 전에 얼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도시는 작은 마을이 아닙니다. 13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얼어붙은 대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몽골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로 제대로 옷을 입지 않으면 상점에 가는 길조차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울란바토르는 또한 아시아에서 가장 활기찬 반문화 중 하나가 있는 곳입니다. 300개 이상의 바와 클럽이 있으며 사람들은 겨울밤을 살아낸 것에 대한 축하를 위해 하이버네이션 대신 나가서 즐깁니다. 2025년 몽골 통계청에 따르면 울란바토르의 인구는 예상보다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인간이 어디에서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고정관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운 날씨에서 살아남는 것만이 몽골을 독특하게 만드는 요소는 아닙니다. 몽골의 사회적 관습은 기후만큼이나 극단적일 수 있습니다. 몽골에서 호스트가 제공한 음료를 거절하는 것은 단순한 무례함을 넘어서 가족의 가축에게 저주를 내리는 것과 같은 큰 모욕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말을 넣어 만든 술을 받았을 때는 절대로 거절하지 않습니다. 의식은 매우 정교합니다. 남성은 두 무릎을 꿇고 낮게 고개를 숙여 두 손으로 술잔을 받아야 합니다. 결혼한 여성은 한 무릎과 한 손으로만 받아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특별한 찬틀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의례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술을 진심으로 마시지 않으면 주인은 당신이 존경을 표할 때까지 술잔을 계속 채웁니다. 많은 외국인 방문객들이 이러한 규칙을 따르다가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통이 아닙니다. 몽골 전역에서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이어지는 살아있는 관습입니다. 몽골은 지구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낮은 국가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숫자에 놀라실 텐데요. 그 전에 영상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프랑스, 독일, 스페인을 합친 것보다 더 넓은 면적을 가졌지만 인구는 로스앤젤레스보다 적은 나라. 2025년 현재 몽골의 인구는 약 30~40만 명으로 150만 제곱킬로미터의 머저길리토의 면적에 퍼져 있습니다. 이는 제곱킬로미터당 약 2명이 거주하는 셈입니다. 이 광활한 공허함은 단지 배경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몽골 사람들 중 3분의 1이 여전히 유목 생활을 하며 가축과 함께 초원을 떠돌고 있습니다. 우편 서비스만 해도 5만 마리의 말이 하루에 200km씩 우편물을 전달합니다. 몽골의 말은 사람보다 13배 많고 양은 3.5배 많습니다. 많은 지역에서는 며칠 동안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고 지내기도 합니다. 이곳은 많은 곳에서 동물이 사람보다 더 많은 사회입니다. 현대적인 데이팅이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몽골을 고려해 보세요. 몽골에서 여성들이 아름답고 능력이 뛰어날수록 평생 독신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 전통은 몇 세기 전 남성들이 유목 생활에 적합한 파트너를 구할 때 생겼습니다. 여리여리하고 아름다움은 불리한 요소로 여겨졌습니다. 오늘날 여성 교육이 매우 중요한 몽골에서 많은 성공적인 독립적인 여성들이 지역 남성들에게 위협적으로 여겨져 결과적으로 더 교육을 많이 받은 여성들이 결혼하지 않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회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통, 기대, 그리고 여전히 현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오래된 가치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울란바토르에서는 고학력 여성들이 친구들과 함께 배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남성들은 그저 바깥에서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 현상은 사회학자들을 매혹시키며 맞선 주선자들을 좌절시키는 동시에 문화적 규범이 개인적인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몽골 여성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들과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하지만 모든 몽골의 전통이 가부장적인 것은 아닙니다. 몽골의 국경 근처에 있는 독특한 공동체인 모수오. 모수오에서는 여성들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처제가 단지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반적인 관습입니다. 개없는 결혼이라고 불리는 전통에서는 여성들이 자신이 선택한 만큼 많은 파트너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가족에 의해 양육되며 재산은 여성의 혈통을 통해 전달되고 남성은 부모로서의 권리가 없습니다. 이 고대의 모계 사회는 너무나 성공적이라 가정폭력은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아이들은 확장된 가족 속에서 깊은 소속감을 느끼며 성장합니다. 모수오 사람들은 이 전통을 2000년 이상 지켜왔으며 성별과 결혼에 대한 거의 모든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가족 생활 모델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곧 몽골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환대가 어떻게 때때로 위험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몽골의 환대는 전설적이지만 외부인에게는 따뜻하면서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몽골 가족이 당신을 환영할 때 그들의 관대함은 한계를 모릅니다. 이것은 단지 음식을 나누는 것을 넘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들의 음식을 거절하는 것은 단순히 무례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거부로 여겨지며 가족의 명예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환경에서는 발효된 말저, 술인 에이락이나 양의 머리를 주 메뉴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눈과 뇌를 포함한 모든 부위를 먹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예상되는 일입니다. 손님, 특히 남성에게는 주인이 그의 딸을 동반자로 제공하여 겨울밤을 따뜻하게 보내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몽골의 혹독한 겨울 동안 실제적인 배려에서 비롯된 제스처입니다. 현대적인 감각은 도시 지역에서 이러한 관습들을 변화시키고 있지만 시골 지역에서는 여전히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제스처를 잘못 이해하면 공동체에서 배척당하거나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강력한 규율 뒤에는 진정한 따뜻함이 이엠이 있습니다. 손님은 축복이며 모든 환대 행위는 땅의 영혼에게 빚을 갚는 것이라는 믿음이 그 바탕에 있습니다. 겨울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출을 피할 때 몽골 사람들은 겨울이 끝나가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외딴 얼음 호수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 중심지인 흐읍스골 호수에서는 기온이 영하 40도 이하로 떨어지는 대규모 모임이 열립니다. 가족들은 며칠 동안 캠핑을 하며 스케이트 경주, 얼음 위 말을 타고 달리기, 샤머니즘 의식을 치릅니다. 이 축제의 가장 놀라운 점은 시기입니다. 이 축제는 봄의 시작을 알리지만 몽골의 봄은 여전히 영하의 기온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치명적인 추위에도 불구하고 노인과 어린아이들까지 함께 참여하며 몽골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력과 공동체의 가치를 새롭게 정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 경제적 모순이 있습니다. 몽골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광물 자원들, 즉 금, 구리, 석탄이 매장된 나라입니다. 국제 광산 회사들은 매년 수십억 달러어치의 자원을 추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2025년 현재 몽골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의 거의 36%가 여전히 빈곤선 이하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부유함은 일반 몽골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광산 재벌과 외국 투자자들이 그 혜택을 누리며 수천 명의 유목민들이 그들의 고향 땅을 떠나 울란바토르 근처의 판자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종종 수도와 전기, 기본적인 위생시설조차 부족한 상태입니다. 유목민 출신의 많은 사람들이 비좁고 불안전한 집에서 혹독한 겨울을 견디며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이는 광물 자원만으로는 번영을 보장할 수 없다는 엄중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경제적 불평등은 몽골이 전통과 현대 글로벌 시장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며 나아가야 하는 중심적인 도전 과제입니다. 몽골의 우편 시스템은 하나의 경이로움이자 살아있는 박물관과 같습니다. 그 뿌리는 전설적인 외르토의 우편 중개 시스템으로, 이는 바로 칭기즈칸이 창간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스템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낭만적인 향수가 아니라 몽골의 유목민들 중 3분의 1 이상이 의존하는 생명선입니다. 상상해보세요. 한 명의 우편 배달원이 하루에 최대 200km를 이동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몽골의 400개 우편 중개소에서 말을 교체합니다. 이 말들은 평범한 말이 아닙니다. 몽골의 말들은 그 강인함으로 유명하며 영하의 온도에서도 살아남고 눈 속에서 풀을 찾아내며 며칠 동안 넓은 초원을 가로질러 사람을 태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몽골은 드론, 트럭 혹은 현대적인 차량으로 우편 배달을 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실용적입니다. 봄에 도로가 녹아 사라지고 주소가 계절에 따라 변하는 유목민들에게 GPS가 항상 유용하지 않으며 일부 외진 지역의 유목민들은 매년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합니다. 2025년 현재 몽골 우편청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여전히 5만 마리 이상의 말이 국가 우편 배달 네트워크의 일환으로 공식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편 서비스는 단지 편지 배달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서비스는 의약품, 백신, 공식 문서, 정부의 뉴스, 심지어 투표 용지까지 외부와 단절된 공동체에 전달됩니다. 위성 전화와 GPS 기기 덕분에 상황은 더 안전해졌지만 여전히 이 업무는 몽골 제국을 연결했던 철의 의지가 요구됩니다. 눈보라가 몰아치고 기온이 영하 50도까지 떨어질 때 우편 배달원들은 여전히 계속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그들의 도착이 생사에 달린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몽골은 산이 단지 풍경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혼이라고 믿는 땅입니다. 사실 몽골은 아시아에서 신성한 산에 대해 헌법적으로 보호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는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샤머니즘과 불교적 신념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산들은 단순한 문화유산이 아니라 21세기 정책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신성한 산에 관한 법은 이러한 산들 근처에서의 등반, 채굴 또는 큰 소음 발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부 산들, 예를 들어 칭기즈칸의 탄생지인 부르칸 칼두는 그 신성함 때문에 오직 허가된 샤먼만이 연례의식을 위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는 종종 밀크, 보드카, 그리고 푸른 카닥 스카프를 제물로 들고 복잡한 의식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전통을 존중하지 않으면 단순한 금기를 넘어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신앙적 믿음은 환경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신성한 산들은 개발이 금지되어 자연스럽게 야생동물 보호구역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설산호랑이나 고비곰과 같은 종들은 이러한 지역에서 높은 생존율을 보이며 근처의 국립공원보다 더 잘 살아남습니다. 위성 이미지로 이 지역들은 정부 지도에서 흐릿하게 처리되며 외국 연구자들은 특정 지역에 접근하기 위해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몽골인들에게 이 산들은 지구의 배꼽처럼 여겨지며 풍요와 날씨, 심지어 국가의 운명까지 좌우하는 신성한 장소로 간주됩니다. 많은 산들이 아직도 미개발된 광물 자원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는 채굴을 허락하지 않으며 경제적 이익보다 영적 전통을 우선시합니다. 이는 몽골이 신성과 실용을 어떻게 균형을 맞추며 때로는 큰 개인적 대가를 치르는지에 대한 생생한 예시입니다. 고비 사막은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풍부한 공룡 화석 보물창고 중 하나입니다. 단순한 뼈뿐만 아니라 전체 골격, 태아를 품은 알,
심지어 전투 중인 공룡 화석까지 발굴되었습니다. 전설적인 벨로키랍토르와 프로토세라톱스가 싸우는 모습이 화석으로 발견된 이 발견들은 선사시대 생명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늘날 몽골의 화석 관련 법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합니다. 2025년에는 무장경비가 화석 밀매자들로부터 발굴지를 보호하며 국제박물관들과 협력하여 화석을 연구하고 보존합니다. 고비 사막은 매년 새로운 종을 추가하고 있으며 몽골은 전 세계적으로 고생물학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할리우드의 공룡들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궁금하다면 더 이상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몽골의 알타이 산맥에는 유네스코가 인정한 전통이 있습니다. 바로 독수리 사냥꾼들입니다. 대부분 카자흐 몽골인들로 구성된 이 사냥꾼들은 황금 독수리와 파트너가 되어 혹독한 겨울에 여우와 늑대를 사냥합니다. 이 독수리들은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으며 젊은 사냥꾼들은 7kg격이 넘는 독수리를 말을 타고 얼어붙은 산을 가로지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그것은 통과 의례이자 정체성의 일부이며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삶의 방식과의 살아있는 연결고리입니다. 수년간의 사냥을 마친 후 독수리들은 다시 자연으로 풀려나며 인간과 동물 간의 상호 존중의 순환을 완성합니다. 이 독특한 파트너십은 다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매년 열리는 황금 독수리 축제는 전 세계에서 사냥꾼들이 모여 인간과 자연의 놀라운 관계를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몽골에서 가장 감동적인 전통 중 하나는 낙타 울음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어미가 자신의 새끼를 거부할 때 진행됩니다. 고비 사막에서 이중복 낙타는 유목민들에게 중요한 존재로 젖, 양털, 교통수단, 심지어 얼어붙은 밤의 따뜻함까지 제공합니다. 이 의식에서 음악가들은 말머리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고대의 노래를 부르며 다른 한 사람은 어미 낙타의 목을 부드럽게 문질러 줍니다. 노래 가사는 어미가 새끼를 받아들여 달라고 호소합니다. 놀랍게도 이 의식은 종종 낙타와 새끼가 함께 눈물을 흘리며 마무리되며 어미는 마침내 새끼에게 젖을 먹입니다. 이 의식은 독일의 오스카 후보작인 다큐멘터리 울고 있는 낙타의 이야기로 국제적으로 유명해졌으며 유네스코에 의해 보존이 시급한 문화로 선두바로 인정받았습니다. 그 단순해 보이는 의식의 비밀은 아직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음악과 터치가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반응을 이끌어내는지에 대한 답은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이는 몽골에서 인간과 동물 사이의 경계가 때로는 아름답게 얇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몽골의 게르 혹은 유르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몽골의 가족들은 4천 이상 이 독창적이고 이동 가능한 집에서 살아왔습니다. 전통적인 게르는 나무로 만든 격자 구조의 벽, 양털로 된 펠트, 그리고 말의 털로 만든 로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1시간 이내에 해체하고 2~3마리의 낙타나 야크에 실어 이동할 수 있어 가족들이 계절에 따라 가축과 함께 이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에 속지 마세요. 이 구조물은 몽골의 강한 바람, 눈보라, 그리고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는 기온을 견디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늘날의 게르는 태양광 패널, 위성 인터넷, 심지어 현대적인 가전제품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디자인은 1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디자인이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둥근 지붕은 무게를 고르게 분배하고 펠트 단열재는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며 모듈식 구조는 수리가 필요하거나 위치를 변경할 때 유용합니다. 많은 몽골인들에게 게르는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그들의 땅과의 깊은 연결,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며 적응하고 살아가는 능력의 상징입니다. 몽골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연결된 현대 사회에서조차 고대의 전통이 여전히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곳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나란히 존재합니다. 삶의 어려움은 현실입니다. 가난, 혹독한 기후, 문화적 변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몽골인의 정신을 정의하는 끈질긴 회복력, 자부심, 그리고 소속감도 존재합니다. 몽골 가정에서 가장 놀라운 일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탐험하고 싶은 나라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사실들이 저만큼 흥미롭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다큐멘터리를 위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